답답한데 누구한테 말해야 되노 싶을 때가 있지에. 그럴 땐 주저 말고 아지매한테 속 시원히 풀어놓으이소. 여러분의 민원을 진심으로 듣고 해결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차가운 손 가슴 속 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 분 함께합니다.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스튜디오 함께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말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뭔가 좀 들썩들썩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주말 경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엘롤라시코라고 불리는 LG와의 3연전 아쉽게도 위닝 시리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경기 6번의 동점, 6번의 역전 끝에 일단 롯데가 승리를 했습니다. 토요일 경기 이긴 경기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태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엘롯라시코라는 말 자체도 힘든 것 같은데. 네, 엘롯라시코. 이날 박세웅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1회에 40개의 공을 던지면서 사실 자멸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비교적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6이닝 4실점하면서 여기까지 잘 버텨준 경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승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날 경기는 상대 투수들이 무려 9명이나 마운드를 불러냈던 경기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롯데의 타선 폭발이 대단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진짜 타선 폭발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롯데 타자들이 물오른 화끈한 타격감이 오래오래 되어서 정말 시즌 초반에는 투수가 굉장히 잘 던졌는데 타선 지원이 없었지만 네네. 요즘은 사실 불펜뿐만이 아니라 사실 선발도 조금씩 위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화끈한 타격감이 팬들뿐만이 아니라 투수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요즘 승리를 많이 하는 그런 게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8.9점 내면은 그밖에 못 냈어?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분위기가. 20개 이상 안타도 많아요. 예. 진짜 기록적입니다. 이렇게 롯데가 숨막히는 공방전으로 이어진 승부 끝에 9대8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이렇게 역전을 6번 주고받는 건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기록이라고 하던데, 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한 번 정말 나올까 말까한 경기지만은 이 팬분들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경기겠죠. 직관했던 팬분들은 참 멋진 경기였는데 돈이 안 아깝다. 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이건 선수들도 아마 짜릿할 겁니다. 그 순간순간 1대2 쫓아갔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역전당했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이런 경기를 하면 할수록 팀은 단단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분위기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할 때 대신에 이겨줘야 결국에는 단단한 팀, 상위권 팀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 최근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타선의 어떤 힘이겠죠, 그죠? 네네. 이 타선이 우리 시즌에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타선 때문에. 네네. 이런 타선의 어떤 감을 조금 더 오래오래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요즘은 근데 홈런을 터뜨리는 선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클러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홈런도 별개로 이날 정보구 선수가 멀티 홈런 쳤고요. 박수혁 선수가 또 역전 홈런 쳐가지고 와, 정말 이런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오히려 하위 타선에서 좀 뻥뻥 나왔어요. 이 분위기는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네네. 분위기가 잡히면 이날 TV를 켰다가 하지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끝까지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네. 봤는데 저는 앉았다 섰다 했죠. 정말 긴장됐고요. 예. 한마디로 정말 쫄깃쫄깃한 경기였다 봅니다. 보고, 그리고 정보근 선수의 깜짝 멀티 홈런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 못했는데. 앞으로 유강남 선수와 정보근 선수의 포지션 자리 싸움이, 선의의 경쟁이 우리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보근 선수는 사실 작년에
타구 방향성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타격 코치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저 선수가 이제 타격의 눈을 조금씩 떠간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보근 선수가 작년에 조금씩 타격 방향이 좋아지면서 올해의 멀티 홈런 같은 경우는 운이 아니라 저는 봐요. 그만큼 정보근 선수가 고생을 했고 예.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강남 선수를 더 자극을 해서 이 포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롯데자이언츠 타선에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나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싸움이 많아야 돼요. 팀에 대한 그 경쟁이 치열해야 굉장히 된다는 치열해야 거죠. 됩니다. 치열해야 굉장히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해지고 네네네. 팀이 강해진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박성 선수 역전 트럼포는 이제 박성 선수가 점점 홈런 타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홈런 타자로 되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단타 소총 부대가 좀 많으면서 2명 정도가 장타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박성우 선수도 굉장히 몸을 봤을 때 좋았지만 어쨌든 홈런도 나고 좋은 타구가 많거든요. 그런 기본기고 잘 돼 있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어이없는 삼진도 한 번씩 있어요. 네, 찬스 네, 때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끝을 알 수 없던 승부 결국 투아웃 3루 상황에서 롯데 마무리 김원중 선수의 시속 149km 직구에 LG 박혜민이 헛스윙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염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3볼 2스트라이크에 타석에 있는 이제 타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날 지금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어떤 구질의 볼을 많이 던지나 하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예. 볼 카운트에 따라도 생각은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그날 헛스윙하는 모습이 배트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 거기서 포크볼을 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김원중 선수가 어쨌든 빠른 볼을 선택하면서 또 140km 후반대에 빠른 볼을 던지다 보니까 배트가 못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볼 빠르기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40km 초반대에 어떤 패스트볼 구속을 가지고 있는 선수면은 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빠른 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포크볼이라는 아주 좋은 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수가 3볼 2스트라이크에 던질 수 있는 공이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타자도 어떤 한 공을 노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투수에게는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빠른 볼을 선택해서 헛스윙 삼진 잡으면서 경기를 끝내는 모습이 저 또한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죠. 그죠? 예, 마무리는 확실히 좀 빠른 볼이 있고 시원시원하게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일요일 경기 때 저 김원준 선수가 또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건 저 추차 얘기하고 일요일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예요. 토요일 경기하고는 그러니까 8대3에서 8대8로 갔다가 결국 8대9로 이제 롯데가 역전을 당했는데 4연속 위닝 시리즈는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는 사실 4연속 위닝 시리즈의 마감은 사실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네네 사실 아쉬웠어. 많이 아쉬웠는데 타격 부분만큼은 좋은 활약을 해준 타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고 싶고 특히 김원중 선수에는 정말 잘 던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게 많았는데 어쨌든 타선의 지원을 받쳐준 그리고 또 선발 투수의 또 그 활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김원중 선수만 조금 힘낸다면 그리고 또 불펜 선수뿐만 아니라 힘낸다면 정말 그 4, 5위뿐만이 아니라 3, 4위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게임을 요즘은 하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미천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죠. 이게 좀 따라붙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한 7월쯤 가면은 우리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7, 8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선수의 몫이라 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선수의 몫이라 보고 정말 좀 더 힘을 내주고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염의원님 그 일요일 경기에서 윌커슨 선수의 호투가 좀 돋보였습니다. 근데 불펜 투수들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최준용 선수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짝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최준용 선수가 또 좀 잘 해줬고 또 전미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렇죠. 타선도 안 좋았지만은 또 불펜 투수들 특히 구승민 선수가 시즌 시작과 동시에 컨디션을 찾지 못하면서 전미르 선수가 초반에 뭐 불펜을 끌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김상수 선수가 이렇게 좀 완전히 불펜을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그날도 뭐 실점을 했지만 조금 시즌 초반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한다 이러면 참 좋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구승민, 김상수, 김원중. 근데 김상수 선수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체력적인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1년 내내 어떤 불펜의 핵, 이 보직을 맡기면서 1년 내내 이래 잘해줄 거라. 잘해준다고 믿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그 나이라는 건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김상수 선수가 조금 어떤 체력 부침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 지금 상황에서는 김상수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팀이 방망이가 물이 올랐을 때 투수도 좀 뒷받침해가지고 같이 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이 상황에서 지금 김상수 선수가 조금 난조를 몇 게임 보이면서 이 조금 또 불펜 투수들의 어떤 걱정거리가 코칭 스텝을 좀 이렇게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좀 조절을 잘 해서 등판 간격이랑 등판 이닝이라든지 네, 예. 조절 잘해서 어떠하든 지금 현재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구승민 선수, 뭐 전미르 선수, 김상 선수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적재적소 뭐 짧게 던지든 해서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타선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는 불펜 투수들만 조금 잡아준다면은 우리가 위닝 시리즈 계속 뭐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고 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뭐 5위 중위권 싸움에 좀 이렇게 돌입하지 않겠나 뭐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예. 사실 김원중 선수 무너진 건 많이 아쉽지만 그렇게 잘 버텼던 김상수 선수가 일요일 무너진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9대 8이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고 8대 3까지 만들어 놓고 좀 점수를 많이 내줘서 팬들로서는 경기장 찾았다가 조금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위로가 되는 건 우리 박정태 위원님 여기 계시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손호영 선수가 LG전 포함해서 2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박 의원님한테 야 이러다 31경기 우리 박 의원 연속 안타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전화 온다면서요. 요즘은 손호영 선수하고 저하고 타격을 놓고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예, 이 어떻게 깼으면 좋겠냐 안 깼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 이제 겉으로는 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저는 이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 예. 굉장히 손호영 선수가 사실 손호영 선수도 이게 연속 게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27게임, 26게임 할 때마다 사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한 게임 한 게임 올라갈 때마다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손호영 선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선수라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을 잘 깨고 일본 기록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기록을 깼으면 좋겠고 네네. 어쨌든 그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 팀 성적까지 팀의 분위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고 손흥민 선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31경기 연속 안타 지금 32경기째 이제 마산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3루수가 홍원기 지금 키움 감독이잖아요. 아, 그 진짜. 다이빙 캐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안타 줘도 되는데 솔직하게 진짜 짜증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도 홍원기 감독은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아, 지금 잘 보기도 싫어서. 어쨌든 뭐 사실 저 현장에서 볼 수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저를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게임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보고 싶었지만 네. 내려가지 않고 보질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주목되는 기록이 오늘도 또 만약에 28경기 나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 의원님 그러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박 의원님 늘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황선빈 뭐- 의원, 황선빈 선수 잘하면은 박 의원님 얘기해. 황정태라 그러고. 황정태. 예. 손혜영 선수 잘하면 또 박 의원님 기록 깨는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정말 성실한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경기로 넘어가 볼 텐데 예. 키움과의 경기에서 홈스틸 실패 장면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 홈스틸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건데 자꾸 이렇게 홈스틸을 시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염의원님 어떻습니까? 홈스틸. 근데 너무 웃길 것 같아요. 투수가 보면은. 이게 1년에 사실 하나 나올까 말까 뭐 사인이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김태형 감독이 어떤 사인이라기보다는 뭐 삼루 코치와 뭐 삼루 주자 간의 어떤 순간순간 뭐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눈치로 홈스틸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홈스틸을 사인을 내는 감독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뭐 한경 이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어떤 플레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그날 경기까지 2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3루까지 가서 그죠. 투아웃이든 원아웃이든 노아웃이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득점 루트가 있지만은 투아웃이라도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폭투 그죠. 이런 게 나을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걸어서 홈에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 무리한 어떤 플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뭐 자투수의 오른쪽 타자 있으면 3루 주자가 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투수가 또 신경도 안 쓰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걸 딱 따져봤을 때 조금 무리한 어떤 주루 플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홈스틸보다는 어떤 공격력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폭투라든지 이런 걸로 뭐 좀 손쉽게 득점을 올리는 루트를 찾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너무 한 시즌 그리고 최근에 연달아 지금 2경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플레이 뭐 저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수요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윤동희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4타점이에요. 하나는 솔로 홈런이 하나는 3런 홈런이었고 굉장히 윤동희 선수가 이 좀 심심치 않게 홈런도 쏘아 올리면서 타격감을 좀 찾나 싶은데 또 좀 부진할 때도 있고 다음 날은 또 1안타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한국 타자로서 롯데 자이언트 타자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윤동희 선수 복덩이라고 보이고 네네. 사실 윤동희 선수의 타격을 보면 다른 선수와는 타격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사실 늦었을 경우에 왼팔이 펴지지 않고 짧은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어내는 고급 타격하는 몇 안 되는 선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마이영 선수의 타격이 윤동희 선수의 비슷한 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영 선수 이런 타격은 일본인 코치로부터 배워서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윤동희 선수는 혼자서 만들어낸 타격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짧기 때문에 몸쪽 빠른 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대처가 쉬워요. 팔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영 선수라든지 윤동희 선수는 몸에 비해서 팔이 되게 길더라고요. 긴 그 팔 모양의 부분과 팔이 길면 방망이도 길어요. 그러면 몸쪽 빠른 패스트볼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데 그 볼을 몸쪽을 왼손팔로 짧게 쳐서 장타를 친다는 거는 굉장히 이 타격에 타고난 재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자 향후 롯데 자이언츠의 중심 타선 그리고 장타를 칠 수 있는 이 타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잘 좀 준비를 해서 좋은 타자로 롯데 자이언츠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의 안정적인 투구도 돋보였거든요. 시즌 개인 최다 8K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 상무에 1차 합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염의원님? 팬분들이나 그죠. 구단이나 현장에서 뭐 다들 아쉽겠죠. 선수 개인의 어떤 미래를 본다 하면은 뭐 선수 개인의 미래가 먼저인지 팀의 어떤 미래가 먼저인지는 뭐 팀이나 선수 따라 틀리겠지만 그죠. 그럼 뭐 어차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선수의 미래가 있어야 팀의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올 시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꽃 피는 것 같고 뭔가 뭐 0점이 잡히면서 게임의 어떤 묘미를 살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팬들이나 구단에서도 생각은 있겠지만 아쉬움은 있겠지만
선수나 구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상무가 합격이 안 되면 사실 현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무 야구단이 합격이 된다면은 좀 아쉬움과 어떤 선수의 미래 이걸 생각 조금 뭐 애매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선수의 미래나 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합격이 돼서 최종 합격이 된다면은 좀 아쉽지만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수 선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시즌에 이제 4선발, 5선발이 참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뭐 상무에 1차 합격을 했어요. 그 목요일 경기는 정말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캐스터 뭐 해설로 만나가지고 이런 경기를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경기였는데 18대 1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사실 9대 4까지 몰렸을 때는 뭐 오늘 패색이 짙다라고 생각했는데 대거 7점을 내면서 6회 11대 7 그리고 7회 또 18대 9 나중에 이제 한 점 먹긴 했습니다만 롯데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는 이유, 이렇게 쫀쫀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날 게임은 이겨서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사실 링게를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의원 진짜 힘들어하셨어요. 아 진짜 둘 다 힘들었잖아요. 네, 저도 끝나고 나니까 진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예, 최근 롯데는 이기는 경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선수들마다 분위기를 한번 타면 집중타를 몰아치는 경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이날 롯데 타선은 총 21안타를 치면서 대역전을 했지 않습니까? 대역전했는데 롯데 타선도 물론 좋았지만 상대팀 키움에 사실 홍희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 좋지 않았어요. 나 홍희 감독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홍원기가 나오는구나. 네, 드디어 저 홍희 감독 이야기 한번 씻고 싶습니다. 이 투수 교체 타이밍 진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이 판단 미스인데 어째 뭐 수비를 그렇게 그 기록 깰 때는 잘 판단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투수 교체 타이밍도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롯데 자이언트 타선이 폭발해서 이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괜찮다. 이런 경기는 진짜 중계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죠. 끝나고 나면 속이나 시원하죠. 팬들은 못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김상수 선수가 역대 5번째 130홀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기록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지, 염의원님. 뭐 어떤 기록이든 그죠. 어떤 상징적인 숫자 100홀드를 뭐 100세이브든 그죠 100타점이든 이런 게 참 상징적인 기록인데 김상수 선수 사실 우리가 부록의 나이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록의 나이에도 어쨌든 지금 롯데 마지막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팀에 가서 고군분투하면서 보면 뭐 마당새 역할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수들이 좋은 상황,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추격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는 또 중간에서 홀드 기록을 하는 뭐 계승조에 들어가고 하는데 참 이런 선수도 김상수 선수도 앞에서 살짝 설명했지만 나이가 있고 3년 수준 다 겪었지만 이 체력 안배를 좀 해줘야 하거든요. 130세이브라는 기록을 뭐 올린 거는 뭐 제 야구 전문가든 팬분이든 뭐 해설 뭐 캐스터 다 있지만은 이분들 다 축하해줘야 될 일이고 상징적인 거는 100세이브 이상 올리면 지금부터는 1세이브 올리는 게 사실 본인이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보는 어떤 팬분들이 볼 때는 또 되게 짠하기도 하고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130세이브를 올린 우리 김상수 선수는 워낙 마당새 역할을 많이 하니까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좀 더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여면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불펜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선발도 윌커슨 빼놓고는 좀 완전 믿을 만한 선발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김준수 선수가 조금 분발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투수 코치가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제 팀적으로 봐서는 타선이 워낙 뭐 폭발적이니까 그래도 뭐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 자원은 많습니다. 이 퓨처스에 가게 되면은 최근에는 팀마다 한 80명 정도에서 90명 그러니까 뭐 8, 90명의 어떤 선수를 가지고 한 시즌을 운영을 하는데 투수가 거의 뭐 40명, 45명 그렇죠, 맞아요. 절반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투수가 어떤 난조를 보이고 그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총체적 난국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올릴 수 없다는 거 사실 이 어떤 갭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네. 뭐 이게 꼭 실력만이 아니고 어떤 경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누가 없을까 하는 건 뭐 팬분들이 의아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힘든 겁니다. 투수 코치 자리라는 게 예.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감독에게 100%다 표현 못하고 또 감독은 투수 코치에게 또 좀 의지를 하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뭐 전미래 선수나 뭐 최준일 선수 빠져 있지만은 김상수 선수, 구승민 선수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짧게 던지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안배를 해주면서 시즌을 끌고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투수도 어쨌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질 거다. 잘하기를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박 의원님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KT 키움전인데 짧게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재 롯데와 KT와의 전적은 3승 1무일패로 승률이 7할 5푼입니다. 네네. 그리고 키움과는 3승 6패로 승률 3할 3푼 3리고. 네네. 현재 롯데 타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격감이 좋습니다. 지금 투수진들만 네네. 예. 좀 분발해 준다면 수입도는 위닝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요번에 이게 이 6연전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렇죠. 예. 중요하고 이제 진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운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손호영이 안타. 와 이게 지금 긴장됩니다 진짜. 가장 긴장하실 분,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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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